잠실 지역 학군 분석 초등학교 편입니다. 저는 잠실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잠실 1에서 5단지 초등학교 학군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 1에서 5단지라고 했는데 여기가 1단지 엘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단지 리센츠, 여기는 3단지 트리지움, 여기는 4단지 레이크팰리스, 여기는 5단지, 현재도 주공 5단지인 신천초입니다. 1단지 엘스에는 잠일초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2단지 리센츠에는 잠신초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지 트리지움은 버들초가 여기 단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지 레이크팰리스에는 송전초가 역시 단지 가운데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아 팰리스와 여기 4단지 아래 주변 지역까지 전부 송전초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 5단지에는 여기 신천초, 앞쪽에 신천초가 위치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송전초를 제외한 잠일초, 잠신초, 버들초, 신천초는 딱 그 단지에 사는 아이들만 그 초등학교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송전초만 주변 지역 아이들도 같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잠일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표는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는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학생 현황을 보시면은 학생 수가 1676명으로 1, 2, 3, 4, 5단지 중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1등입니다. 남자는 867명, 여자는 809명. 51.7%, 48.3%로 3.4% 정도 남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보셔도 4학년만 빼고 남자가 여자, 여기 파란색이 남자입니다. 보라색이 여자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계속 많습니다. 살짝 정확하지가 않네요. 4학년 제외하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계속 남자가 많습니다. 네, 2단지 리센츠에 위치한 잠신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신초의 학생 현황을 보면 학생 수가 2등입니다. 1단지에 위치한 잠일초와 비교하면 200명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자랑 남자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학년별 현황을 봐도 1, 2, 3, 4, 5, 6 쭉 보시면 1학년과 2학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가장 남녀 비율이 비슷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지역에서. 자, 그러면 3단지에 위치한 버들초 살펴보겠습니다. 3단지 트리지움입니다. 학생 현황 표 보시면 959명, 남자가 많죠. 성별은. 그 다음에 학년별 표를 보세요. 자, 일단 학생 수는 3등, 잠일이 57%입니다. 전체 959명이면 절대 작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잠일초에 비하면 조금 더 작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도 역시 남자가 많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남자가 계속 많다가 6학년에서 여자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건 아마도 3단지 트리지움이 여학생은 전부 정신여중으로 배정이 되는데 정신여중이 명문이다 보니 정신여중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4단지 레이크팰리스에 비해서 정신여중까지 통학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신여중 진학 수요가 6학년에 몰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3년 5월 데이터인데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 가을에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4단지 송전초 볼게요. 송전초의 학생 현황은 전체 학생 수 783명, 성별 학생 수 남녀 거의 비슷하네요. 다음에 특징,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송전초는 잠실 단지 내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그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학생들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레이크팰리스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아 팰리스 그리고 그 아래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배정이 됩니다. 학생 수 보시면은 1학년 남자가 많은데 2, 3, 4, 5, 6 들쭉날쭉하죠. 전체적으로는 남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규모로 보면은 자밀 초등학교의 57%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자밀에 비하면 소형 초등학교인데 뭐 서울 타 지역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학년에 135명, 143명 정도면은 적지 않은 학교입니다. 자, 다음 우단지에 위치한 신천초 살펴보겠습니다. 우단지는 유일하게 재건축이 되지 않은 아직까지도 주공 5단지인 상태이죠. 그래서 자 보시면 학생 현황에서 전체 학생 수가 411명. 아까 1단지에 있는 자밀초와 비교해 보면은 자밀초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녀의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학생 수 봐도 1, 2, 3, 4, 5, 6학년 고루 적습니다. 이 특징이 5단지가 아직 재건축이 안 된 노후단지이다 보니 아무래도 젊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유입이 적은 편이라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초등학교를 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좋은 초등학교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이건 개인의 취향 차이고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취향 차이라면 나는 대형 학교가 좋다. 그러면 자밀초나 잠신초를 보내야 할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고 오히려 아담한 소형초등학교가 좋다. 그러면 저기 송전초나 버들초, 신천초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녀 뭐 성비가 비슷한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오히려 남자아이 부모라서 남자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더 좋은가? 뭐 그런 정도의 취향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매수해서 오는 거라면 초등학교를 고를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매수하면은 보통 최소 몇 년을 살잖아요. 2, 3년마다 이사를 안 가니까요. 만약에 전세라면 전세는 2년마다 보통 이사를 가죠. 그래서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라면은 그냥 집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컨디션이 좋은 집, 위치가 좋은 집 그런 걸 보고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라면은 그러니까 전세는 2년마다 이사를 갈 수 있지만 갱신해서 4년도 살 수 있으니까 중학교 배정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아이를 여중에 보낼 것인지 공학에 보낼 것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트리지움이나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은 전부 정신여중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여중을 보내고 싶다면 트리지움이나 레이크 팰리스 선택하는 것이 맞고 공학을 보내고 싶다면 1단지 엘스나 2단지 리센츠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엘스에 이사 오시려는 분들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등하교 편한동을 고려하실 텐데요. 지금 자밀 초등학교는 엘스 단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문과 후문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를 고려한다면 정문, 후문 인접한 동이 좋은데요. 지금 정문 쪽 보시면 147, 146, 145부터 해서 150, 160대 동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후문 쪽을 보시면은 130, 131부터 시작해서 141, 142, 143, 144 이런 동들이 있죠. 그래서 대체로는 130으로 시작하는 동들, 140으로 시작하는 동들 학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50으로 시작하는 동들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0으로 시작하는 동들도 비교적 학교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102, 103, 104, 105, 106 이 동들도 학교에 가까운 편이에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먼 동, 멀다고 해도 크게 먼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가 상가죠. 상가나 지하철역, 지하철 2호선에 인접한 동들은
초등학교 정문, 후문까지는 조금 멀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잠신초등학교 편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신초는 여기가 리센츠인데요. 잠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잠신초는 정문이 이쪽, 후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바로 앞에 231, 32, 33이 있고 후문 가까이, 후문 각에 가까운 동이 35, 36입니다. 34는 정문이 조금 더 가깝네요. 그래서 231에서 36까지는 학교 코앞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 블럭 안에 속하는 동들은 250동까지 넣어야겠네요. 대체로는 학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센츠의 특징은 이렇게 초등학교에 가까운 동이 지하철역이나 상가에서도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들을 로얄동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단지 중앙에 있고 정문, 후문의 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아파트 어디에서나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트리지움의 버들초 등하교 편한동 보겠습니다. 사실 트리지움은 단지가 작기 때문에 특별히 멀다고 할 만한 것은 없는데요. 버들초등학교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 영동일고등학교, 여기 버들초등학교인데 정문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345, 343, 346, 여기 6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요. 나머지 동들도 초등학교까지 크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하철역에 가까운 동들을 보시면은 이쪽이죠. 대체로 초등학교도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단지 규모가 작아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다 가까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초등 배정 및 전학 방법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별로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그 지역에 전입 신고만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배정이 되고 입학 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이사를 와서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에 전입신고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무 때나 아이 데리고 학교로 가서 해당 학교 교무실로 가면은 그날부터 전학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배정이나 전학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틀 다니는 사립초등학교 나열해봤습니다. 학교 순서는 그냥 학생 숫자 많은 순서입니다. 먼저 경복초등학교 셔틀버스 다닙니다.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성동초등학교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한양초등학교는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세종초 제일 규모가 작죠.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4개 학교는 잠실 지역으로 셔틀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4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집이 잠실이 아니라 타 지역인 경우에도 잠실로 이사 오실 때 셔틀버스가 다니니까 굳이 초등학교 전학 없이 그냥 이사 오셔서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졸업하고 여기에 있는 중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실 초등학교 편은 크게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잠실 지역 학군 분석, 중학교 편, 커밍 순입니다. 곧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아래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셔서 문의 주시면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